안녕하세요. 오늘은 LCD와 QLED, 퀀텀 OLED, 화이트 OLED의 차이점과 삼성이 나아가는 투자 방향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저로서도 공부를 좀 해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라 일반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서 영상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마케팅으로 집중하고 있는 퀀텀 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닷은 기본적으로 2 내지 10나노메타 크기의 아주 작은 결정으로서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빛을 내는 성질을 가진 반도체입니다. 그 크기에 따라 전류를 흘려줄 때 다양한 빛을 내게 되는데 빨간색, 녹색, 파란색 순으로 점점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다른 색을 내는 이유는 반도체 물질 크기가 나노메타 수준까지 작아지면 전기적, 과학적 성격이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갖는 일정한 양극, 음극 거리보다 입자의 크기를 줄이면 전자와 전공 사이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데 이 과정에서 각 원자들이 각기 다른 에너지 준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자들이 수십 수백 개에 달하면 마치 에너지 준위가 띠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자의 크기를 줄일수록 기존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 갭보다 더 불안정하고 더 커진 에너지 밴드 폭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퀀텀 닷은 입자 크기에 따라 다른 색깔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본 영상의 좌측편을 보면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에 밴드 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밴드 갭은 빨간색, 녹색, 푸른색에 따라 밴드 갭이 입자가 작아지면서 밴드 갭은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퀀텀 닷 소자는 코어, 입자 쉘, 리간드로 크게 나눕니다. 코어는 처음 퀀텀 닷 소자를 주로 사용했던 소자로서 카드뮴이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뮴은 양자 효율이 90% 이상, 색 표현력이 100%까지 달성했지만 독성을 지녔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대체 소자로서 인디움 기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인디움은 카드뮴 대비 양자 효율은 80에서 90%까지 달성하였지만 카드뮴에 비해서 매우 고가인 재료입니다. 현재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54나노메타 이하의 적색, 40나노메타 이하 녹색, 퀀텀 닷까지 만들 수 있게 되어 색 표현력이 90% 이상인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규소의 경우 매우 저렴하고 안전하지만 양자 효율이 최대 50%로 낮고 색 표현력도 규소나 카드뮴 대비 낮기 때문에 상용화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퀀텀 닷 소자의 코어 재질은 비카드뮴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입자 쉘의 경우 코어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코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쉘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양자점의 용자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두께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리간드는 중심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이온 또는 분자의 총칭이며 전기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자입니다. 이 그림으로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아랫부분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코어이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쉘, 다시 그 쉘을 둘러싸고 있는 스테빌라이저가 존재하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그림은 파티클 사이즈에 따른 컬러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입자가 제일 작은 블루, 조금 더 큰 그린, 제일 큰 레드, 이렇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삼성의 퀀텀.tv는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LCD 기반의 기술이며 적색과 녹색 퀀텀 소자가 도포된 필름을 추가함으로써 색 순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완성체라 볼 수 있는 자발광 소자 형태의 기술이 아닙니다. 현재의 방식은 그 중간 단계로서의 발광 방식으로 빛을 통해 반응하면서 발광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QDEF, 양자점 성능 향상 필름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청색 빛을 QDEF에 있는 청색과 적색 퀀텀 소자를 통해 반응을 시킨 후 더 완벽한 형태의 백색광을 구현하여 컬러 필터를 통해 통과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QDEF, 양자점 성능 향상 필름의 경우 청색 백라이트 모듈 위에 배치하는 언스페이스 방식으로 퀀텀 수지에 분산시켜 히트화하고 이를 두 장의 배리어 필름으로 감싸는 방식으로 제조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LCD 모듈 공정과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기존 공정을 활용해서 간단히 제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리어 필름이 산소와 열에 매우 취약한 퀀텀 소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많은 백라이트 쪽과 가까워도 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QLED, 퀀텀 LED의 발광 원리와 OLED의 발광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단에 있는 설명은 전자공학적인 전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며 상단에 있는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LCD 구조는 백라이트와 LCD 사이에 액정이라는 물질을 두어 빛을 회절시켜 그 빛이 컬러 필터를 통과해서 사람 눈이 그걸 봄으로 인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에 반면 QDF LED의 구조는 상단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이 블루 백라이트에서 발생한 빛이 QDF 필름을 통과하고 다시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서 색 순도가 높아진 영상을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양자점 자발광 방식의 OLED 발광형 구조로 가려면 중간 단계로 QDCF LED 구조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QDF LED 타입에서 한 단계 진보된 방식으로 기존의 컬러 필터를 퀀텀 소자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퀀텀 소재는 열과 수분에 매우 취약하고 아직 컬러 필터형 퀀텀 필름은 제조한 적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다만 삼성이 QLED를 선택한 이유는 과거 LTPS 방식의 OLED TV 제작 시에 부딪혔던 대면적 방식의 양산화 문제와 양화 현상, 버닝 현상 등의 한계로 인해서 아예 OLED를 건너뛰고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인 QLED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QLED와 OLED 중 어떤 기술이 더 준비된 기술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이론적으로는 QLED는 무기물 형식으로 OLED의 유기 재료층보다 더 안정적이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더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 높은 기술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완전한 자발광 QLED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퀀텀닷 소자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기존 OLED의 진공 증착 방식이 통하지 않고 용액 공정을 거쳐야 하며 블루 퀀텀닷 소자의 에너지 밴드 갭이 크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루 OLED를 통해 발광을 담당하고 퀀텀닷 소자를 이용한 컬러 필터를 담당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드와 그린은 퀀텀닷 소재의 컬러 필터를 이용하고 블루 부분은 블루 OLED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입니다. 결국 블루 소자의 안정성과 수명, 발광 효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QLED는 아닌 상황입니다. 발광 기능을 기존 블루 PLU에서 블루 OLED로 바꾸고 발색을 컬러 필터에서 퀀텀닷 컬러 필터로 바꾼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LCD TV, QDF LED TV, 화이트 OLED TV 세 가지를 직접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LCD TV는 백라이트를 광원으로 사용하며 컬러 필터를 사용하고 장점으로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된 공정과 수율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상대적으로 두꺼운 것이 단점입니다. 반면에 QDF LED TV는 LCD TV에 비해 색 재현력이 70%에서 100에서 110%까지 상승시키는 개선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백라이트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퀀텀닷 필름을 붙여 높은 색 재현율을 구현하였으며 단점으로는 OLED 대비 명암비가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WOLED TV는 OLED를 백라이트로 자발광 방식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므로 명암비는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좋습니다. 이는 플렉시블 응용에도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높은 제조 비용과 소비 전력이 되겠습니다. LCD와 OLED의 레비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후로 2017년도에는 LCD는 81%, OLED는 18%였던 것이 2020년도에는 LCD 64%, OLED 36%까지 증가하며 2024년에는 LCD 59%, OLED가 40%로 OLED가 급성장을 하는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계 LCD 점유율 현황은 1위로는 중국의 BOE, 2위는 대만의 이노룩스, 3위는 역시 중국의 CSOT, 4위는 LG, 5위는 삼성입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매우 삼성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LCD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 추이를 보면 2019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출은 6조에서 9조로 올라갔다가 8조까지 떨어지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0.56에서 1.17까지 증가하였으나 0.22로 마감하는 저조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삼성이 LCD에서 탈피하고 OLED로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퀀텀닷 OLED에 10조 원대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21년도까지 퀀텀닷 OLED 투자를 다음과 같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상세한 투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LCD 8세대 라인을 전환하여 2조 원 이상 투자하여 신규 공정 장비를 도입하고 8세대 퀀텀닷 OLED 제조 라인을 구축하고 여기에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합니다.
생산 능력을 월 60K 생산 능력을 갖추는데 총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신규 투자로는 TFT 신규 투자와 공장 투자 비용으로 4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10.5세대 퀀텀닷 OLED 투자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생산 능력 캐파를 월 6만 장 투자하는데 총 7조 원 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투자는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CD와 QDEF, QD LED에 대해 차이점과 삼성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